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일 목사입니다. 대한예수회 장로회 합동특 총회 산하 직영신학교로서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설립되려면 학교 법인이 먼저 설립이 돼야 되겠죠. 학교 법인이 설립되고 그 법인이 총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총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주체는 학교 법인 이사회인데 그 법인 이사회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을 통해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 정관의 이사회 선임, 정관 변경의 각종 규정들, 법인을 해산할 때 그 절차의 방법들에 관해서 법인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총회는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 이사를 선임할 때, 총장을 선임할 때 총회가 파송하는 그 운영이사회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 운영이사회는 학교 법인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별도의 기구입니다. 총회 관할하에 있는 기구는 운영이사회고 학교 법인에 의해서 관할하고 있는 법인은 학교 법인입니다. 학교 법인은 이제 법률주의에 의해서 강제력이 있고 총회가 관할하는 운영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그런 법률 관계에 있는 이사회가 아니고 이제 총회가 관리하는 이제 운영이사회죠. 자, 과거에 우리 총신대학교는 각 노예가 파송한 운영이사회들에 의해서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를 선임할 때 지역적 안배를 하죠. 지역적 안배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총장을 선임합니다. 자, 이사를 선임하고 총장을 선임해서 재단 이사회, 법인 이사회로 넘기면 이제 법인 이사회는 운영 이사회에서 결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절차를 집행해서 재단 이사회가 결의하고 결의된 내용을 재단 이사회가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총회는 운영이사회 104회 총회 때 운영이사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사 선임은 누가 하는가? 당연히 총회가 개입한 것이 아니고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총회는 그 이사 선임에 대해서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사를 파송하여 이사회가 결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회는 아무리 추천하려고 해도 파송하려고 해도 법인 이사회가 그걸 받지 아니하면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총회와 무관하게 법인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를 선임해서 총회와 무관한 학교 법인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과거 우리 총신대 사태를 유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줄기차게 지금까지 제가 주장한 내용은 학교 법인 정관을 법인 이사회 법인 정관을 우리 총회와 관계 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그걸 줄기차게 주장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자, 각 교단이, 종교단체 각 교단이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직영신학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직영신학교 법인 이사회를 보면 정관 변경을 이사회가 임의로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인 정관에다가 아예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총회 인준을 받은 이후에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정관의 성문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인준을 받아 이사회가 결의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정관대로 결의되지 않냐면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의 직영신학교가 운영하는 직영신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에 보면 한결같이 장신대나 감리교회나 성교교나
고신치긴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단체 직영신학교의 학교 법인은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려면, 변경하려면 이사회가 임의로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총회 승인을 받고 나서 이사회에서 결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정관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제가 지금 10년 넘게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에 이제 운영이사회 제도가 없어졌으므로 법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 다른 모든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총회 인준을 받은 이후에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삽입하지 아니하면 총회는 학교 법인에 어떤 대항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재할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학교 법인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의 이사를 총회가 몇 명 추천해야 되느냐, 그 숫자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요. 법인 이사회를 선임할 때 추천을 몇 명으로 하느냐, 추천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런 싸움을 할 단계가 아니고요. 먼저 법인 이사회로 하여금 정관을 변경하라. 어떻게?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인준을 받은 이후에 정관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관에 삽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종교단체 직영신학교 학교 법인에 보면요,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가 이사를 마음대로 선임을 못하도록 정관이 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면, 자,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할 때 총회가 파송한 이사 7인, 이제 통합 측 장신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총회가 파송한 7인 이사, 그 다음에 개방이사 4인, 그 다음에 총장이 자동이사, 그 다음에 기타 2명에서 15인으로 이사회가 이사를 구성하는데, 선임하게 되는데 아예 정관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법인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가 마음대로 직권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에 총회가 파송한 이사 7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면은 법인 이사회는 총회가 파송한 7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다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이사가 개편되기 전에 10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은, 운영이사에서 이사를 선임하면 재단 이사회가, 법인 이사회가 그걸 받아 교육부에 취임 승인을 요청하여 이사회를 구성했는데 이제 운영이사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총회는 이사회로 하여금 정관에다가 총회가 파송한 이사 7인으로 선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문 규정으로 정관에 넣어라, 변경해라. 그것이 먼저인데 지금 어떤 싸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천하겠으니 그 추천한 그 명단 그대로 우리가 추천하고자 하는 추천하는 그 인사 중에 몇 명을 반드시 이런 사람을 선임해달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요. 정관에 총회가 파송한 이사 7인을 선임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정관에 넣어라. 이제 정관 변경이 먼저죠. 다음은 여러분, 학교 법인을 해산하려고 할 때 우리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학교 법인을 그렇게 해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단체 학교 법인 정관에 보면요, 해산은 이사의 마음대로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총회 승인과 총회 인준을 받은 이후에 이사의 3분의 2 찬성으로 학교 법인을 해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에 보면 총회 인준과 승인 자체가 필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3분의 2면, 정수 3분의 2면
해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총회 승인과 인준을 받은 이후에 이사의 3분의 2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개정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줄기차게 근 15년 동안 제가 주장해 왔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런 법률적인 개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한 번 이사면 영원한 이사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이사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총회 파송 이사 7인으로 하여금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15인 중에 총회가 파송한 이사 7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관에 삽입하게 되면 총회가 그 7인을 지역 안배해서 계속해서 이사회가 원활하게 조직되도록 그런 구조적인 안전장치,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원칙이 없다 보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재단 이사회, 학교법인 이사회 새로운 이사 이번에 선임을 보면 여러분,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67년 이후 1967년 이후 학교법인이 승인된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이사는 각 지역을 안배했어요. 각 지역을 안배한다는 말은 각 지역 협의회 별로 그 인원을 안배했는데 여러분, 지금 강주 전남 지역 이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주 전남 지역의 이사가 한 사람도 없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하는데 이렇게 이사를 선임할 때 그런 어떤 안배를 하면서 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총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특정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익이 개입해서 올바른 그런 이사회 구성이 되지 못하고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올바른 총회 지형 신학교로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큰 손실이죠. 이런 손실이 없도록 지금 현재 우리 총회 관계자분들은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총신대학교 학교법인이 더 이상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말 그대로 학교 설립의 정신을 구현하는 아름다운 선지학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